안녕하세요. 암 극복 이야기 건강정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정신력과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병과 암과의 투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력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생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건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항상 젊으면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요. 물론 나이와 각종 병으로 인해서 체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50대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체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사실 마음까지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과 말기암을 가지고도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번 살아나와 마라톤 풀코스를 안주한 저는 아직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청춘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다짐을 합니다. 솔직히 아직도 제 가슴은 뜨겁고 항상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많은 나의 삶의 미래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삶엔 중년도 노년도 없다. 아직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철이 조금 들어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요즘 아무것도 모를 때보다 예전보다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생활하고 싶지만 쉽지 않죠. 또 각종 병과 암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지금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회원도 거의 불어나지 않는 인기 없는 방송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방송들 인기 좋지 않습니까? 회원 100만 명, 150만 명 이렇게 하는데 각종 오락 프로그램. 저의 프로그램은 환자들 외에는 들어오지는 않아요. 환자도 극소수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살아본 사회생활의 지식과 정보시켜서 제대로 된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인생 여행이 끝나간다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말들도 많이 하죠. 그럼 그 마음을 비우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산이나 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술도 잘 마시지도 못하고 등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히 그런 글들과 말에 고개를 돌립니다. 나의 생에는 청춘만 있을 뿐이고 중년이란 없습니다. 물론 중년이 없으니까 노년도 없죠. 인생 여행이 끝나기까지 전까지는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불쏘시개 마저 아낌없이 불태우고 청춘으로 인생 여행을 마칠 것이라고 오기를 부려봅니다.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울고 싶을 정도로 고독을 음미하고 누구보다도 낭만적인 삶으로 영원한 청춘의 가슴으로 또 몸으로 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활동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고 더 젊어지겠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 뇌는 긍정적인 호르몬인 엔돌핀을 다량 분비하여 가슴을 새로운 기대감으로 설레게 하며 기쁨과 열정으로 나의 몸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90세가 지나신 노인분들에게 인생에 후회되는 것을 물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하고 산 삶이 제일 후회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좌절보다는 희망을 선택하셔서
건강한 젊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의 6년 전 모습을 보셨고 저의 암투병기를 읽어보셨으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통증은 오고 밥맛은 없고 그러다 보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럴 때 강한 정신력으로 나태함을 이겨내야 하는데 집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암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생활을 하면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옆에서 해주죠. 그래서 그것이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인이 저는 요양병원으로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대가족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3대가 같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제 나이가 있으니까 6, 70년 전에는 다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한 방에서 뭐 방 한 칸에서 뭐 6명, 7명 이렇게 자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도 대가족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긴장하고 서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하기 싫은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운동도 더 해야 되고 몸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또 서로가 챙겨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주고 또 서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대가족 제도라고 봅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해서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다른 환자나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의사분들의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동료들과 함께 운동도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더 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공유하게 되고 또 지식도 다른 치료의 동료분들의 치료하는 방법을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암 환자들의 치료 방법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만 관찰을 하신다면은 각종 치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가정들은 너무나 단촐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일상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암 환자들은 집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나서서 모든 불편한 것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가족이 열심히 투병 생활을 도와줘도 그것은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가족이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은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까지도 가족이 다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니죠. 또한 투병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병수반을 하는 가족도 지치게 되고 가족 역시 스트레스에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암이 걸린 환자분들은 가족이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도 혼자 죽고 살아도 혼자 산다는 굳은 결심으로 과감하게 황야로 나서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큰 수술을 다 받고 걸음도 못 걸었을 때 걷기 힘들 때 저 혼자 신진도로 가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왜 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저 혼자 죽어도 죽고 살아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괜히 가족들한테 피해 줄 필요도 없고 가족들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암 환자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누구나 믿고 맡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팩트에 의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암 환자들을 노리는 수많은 치료 방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심하게 하고 인터넷에 뜨도는 각종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 자체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살아나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치료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소극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란 병이 발견된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그 당시 돈으로 20조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참패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총을 쏘고 폭탄을 하고 비행기가 뜨고 이런 것이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쟁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베트남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암과의 전쟁은.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을 수박 그닥기식의 지식으로 암을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능치료, 각종 치료로 일단 암세포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죠. 면역치료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CT상에 보이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 부작용도 엄청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면역치료를 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런데 본인이 어떤 면역치료를 했는지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치료로 암세포를 CT상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잔존암이 살아있기 때문에 1년 안에 거의가 다 재발이 되지 않습니까? 재발이 되면 또다시 또 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면역치료가 제가 강조하는 저의 5대 요법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수많은 팩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의 5대 요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하지 않고 요령을 많이 부릅니다. 비타민C나 MSM 굉장히 먹기가 거북하죠. 저도 지금 한숨을 몇 번 쉬면서 먹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제 5대 요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암에서 전부 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물론 좋으신 원장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잘 찾아서 입원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암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냥 돈만 바라는 또 병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그달기식의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닌 진짜 5대 요법을 공부하십시오. 진짜 5대 요법을. 그럼 여러분들의 검토를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